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자칭 가장 인기 있는 아나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죠? 네. 예, 이 뭐 이제 좀 있으면 출마할 것 같아요. 어디 이 근처 여기 경쟁률 대단하던데 마포고요. 예, 힘들 것 같은데. 자, 진짜 이 청취율 삼행시 하나 해달라고 지금 제작진으로부터 긴급한 네. 이 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정치는 순발력이거든요. 네. 예. 자. 저요? 네. 여기 누구 있어요? 제가 안 보이는 게 뭐 보여요 지금? 그럼 정치라면 안 되고 딴 걸 해야죠. 네, 그렇죠. 네. 방울 하나 사다 드릴까요? 네, 아닙니다. 네. 청취율로 삼행시 하려니까. 오늘 띄워주셔야죠.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취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우영 아나운서 술 잘 먹습니다. 율 교수님과 함께 오랜만에 한잔 하고 싶네요. 예, 진짜. 근데 청취율로 삼행시 하니까 네. 제가 오면서 다른 방송의 라디오로 들었는데, 야, 거기는 아주 그냥 절실하게 이 청취율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 잘립니다. 가슴이 막 울리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요? 아니, 이제는 얘기를 해야죠. 청취자 여러분, 어려운 이웃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 특히 이우영 아나운서 젊은데 참 고생하더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 야, 근데 그 젊은 사람이 참 고생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 말이에요. 이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정말 절실하죠. 네. 도와주셔야죠. 그럼요. 예, 전 뭐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참 정말 각 방송사가 난리예요 지금. 예, 그 정도로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이 경쟁이라는 게 때로 굉장히 피곤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퀄리티를 높이는 역할을 분명히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경쟁률에 치다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아직까지 치네요. 예.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앞서서 경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있었던 경쟁. 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쟁이 네. 경쟁이라 그래야겠죠, 그래도. 네, 그렇죠. 예.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컴피티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피티션. 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진 후보가 득표율 56.52%, 그리고 김 후보가 39.37%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진 후보는 전체 투표수 중 과반을 득표하면서 김 후보를 17.15%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기초단체장 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고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강서구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인 결과는 야당의 낙승으로 돌아갔습니다. 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구정을 정상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서 지지해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진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선거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당선된 진 후보는 전북 전주 출신인데요. 경찰대를 졸업한 뒤에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 경찰청 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네. 제일 발음이 어려운 거 뭔지 아세요? 경찰청 창살은 이거요? 아니요, 그거 말고. 네. 이 방송할 때 말이에요. 정동영 전 장관 해보세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정동영 전 장관. 네. 이거 진짜 어려워요. 네. 잘못하면 정동영 정 장관이 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자, 이번 선거는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졌습니다.
자, 민주당의 17.15%포인트 압승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여당이 5%포인트 내 박빙 승리를 예상하고 있고 민주당은 두 자릿수 이상 득표율 차이로 승리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압승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오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폭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폭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10일과 7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요새는 잠꼬대도 가끔 이거래요. 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내일이 선거일이라고 하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면 국민의힘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2.6%,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31.3%였어요. 두 응답이 사실 오차범위 내에 거의 박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국민의힘이 조금 우위지만 자, 지금 이 여론조사는 이게 옛날 여론조사는 모르겠는데 바로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 선거에서는 17.15%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거는 말이에요. 전략적 실수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여론조사를 왜 얘기했냐면 바탕은 지금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강서구가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17.15%포인트 차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세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전략적 실수죠. 어제 엄경영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제 엄경영 소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혼자 호롤단신 김태호 후보가 골목골목길 누비면서 이렇게 울면서 나 진짜 억울하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감성을 자극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막 호와 이 유세단을 꾸려가지고 말이에요. 전부 나와가지고 막 우리 힘 있는 여권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오히려 그게 이제 일꾼론인데 일꾼론 사실은 그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3개월 후에 사면 복권을 받았으니까 네. 바로 민주당의 그런 논리를 일꾼론으로는 제압을 하기 힘들어요. 본인이 난 진짜 억울하다라는 거를 강조해야지 상대 논리에 말리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전략적 실수예요. 자, 전략적 실수라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자, 어제 앵커께서 이제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도 뭐 여러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최종 투표율이 48.7%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투표율의 의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요게요 참 애매한 투표예요. 보통 50% 중반 정도 되면은 이거 중도층도 가서 투표를 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민심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48.7%라도 이게 사실은 뭐냐면 50%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중도층이 여기에 나가서 투표를 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48.7%라는 투표율은 민심이 전적으로 반영됐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든 투표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30%대 투표율이라면 당연히 뭐 조직 싸움의 성격이 강하죠. 간단하게 되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투표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이거 제일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55%가량이 나왔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당이 막 전력을 다해가지고 아주 호화 유세단을 꾸려가지고 정말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 착각이 들 정도의 그렇게 그 난리를 피웠는데 그거에 비하면 투표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논리도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 대한 여야 반응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야당 더불어민주당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국정기조 전환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김행 여가부 장관의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했고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나서서 한 장관이 최근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한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만 반복했다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발언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최근 한 장관이 공연장에서 목격된 것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한가롭게 공연을 보러 다닐 처지냐,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장관이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부실 검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야당의 지적에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고 발언을 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은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강서가 원래 야권 강세 지역인데다가 기초자치단체장 한 곳을 채우는 선거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나온 17%포인트 격차를 6개월 남은 내년 총선까지 좁히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참패가 재현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비주류는 물론 주류 인사들 사이에서도 당의 전면 쇄신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을 했습니다. 특히 보선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을 하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선급 선대위를 꾸려서 과도하게 판을 키운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 또 수도권 위기론이 어느 정도 현실로 드러난 만큼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비윤계 인사들에서는 대통령 책임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용산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부터 실패한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게 더 크고 더 비루한 사리사욕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혁신위 관련해서도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혁신이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물론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저도 뭐 정치를 하지는 않고 앞으로도 안 하겠지만 오래 봤거든요. 근데 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은 뭐냐면 의지를 말로 해서 설명하는 거. 이 설명하면 정치가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라고 사람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략을 어쨌든 뭐 짰는지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다 그대로 있고 우리가 혁신이 꾸려가지고 혁신하겠다. 아니 상대당 보면 모르나요? 민주당 혁신이 꾸려가지고 혁신 막 팍팍 됐습니까? 지금 혁신이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국민의힘 어떻게 변하지? 그런데 혁신이 꾸려가지고 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이 변하기는 글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두들 책임 있는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서 문자 그대로 비대위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혁신이 꾸려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거는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여권 전체에 제가 바라는 게 있는데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역대 정권이 대부분 다 불통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역대 정권 중에 포장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잘한 정권이 있어요. 왜 포장을 안 해요? 포장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포장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아주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지율이. 그렇기 때문에 여권 전체가 저는 한 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 좀 변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선물 포장하듯이 포장을 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도로를 포장하듯이 포장을 하거나 해야겠네요.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여태까지 그 이유영 아나운서를 칭찬을 했나 봐요. 네. 지금 오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버하고 있어. 네. 네. 자, 그럼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질까요? 당연하죠. 네. 민주당은요. 지난번 그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체제가 완성이 됐고 완성된 체제가 이번 보궐선거로 완전히 안착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민주당이 제일 중요한 게 오버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8.7% 투표율이죠. 자, 이제부터 수학 들어갑니다. 48.7% 투표율 속에 진교훈 신임 구청장이 56% 넘게 득표를 했죠. 그죠? 그건 48.7% 투표율 속에서 득표한 거 아니죠? 득표한 거죠. 자, 그러면 전체 강서구 주민 대비 몇 퍼센트를 득표한 걸까요? 네, 네. 원래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7.5%를 득표한 거예요. 네. 27.5%를 득표한 거라는 건 뭐냐면 70%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거나 혹은 김태우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이죠. 자, 그러면 투표 안 하면 안 한 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폴리티컬 보이스로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견으로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7.5%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민심을 민주당은 꼭 생각해야 돼요. 그중에선 분명히 난 양쪽 다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수를 차지할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되고 이런 점을 일단 얘기하고 싶고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완전히 이건 굳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특히 이제부터 좀 해야 될 게 비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비명들을 저는 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자칫하면 민주당은 이 반대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문자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이 승리에 취해서 착각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 중순 한국 방문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참 어려운 발음들이 많네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으로 상호 협의하에 방안을 수년키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이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은 지난 7일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내 정세 불안이 가중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아랍에미리트 연합 측이 어제 방한 관련 변경된 상황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국빈 방문해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죠. 이번 방안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정상 간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또 이스라엘은 지금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직접적인 건 이제 유가 문제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야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저도 발음을 잘했죠. 네.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왔을 경우에 우리는 서방 국가거든요. 서방 국가 그러면은 우리 과 학생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서방 국가 그러면은
유럽 국가만 생각해요 대부분이. 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서방 국가인데 이 서방 국가와 이 접촉을 갖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중동 지역 국가들, 특히 아랍 국가들과 이 어떠한 관계를 지금 계속 관계를 어쨌든 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큰 프로젝트 또 같이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는 뭐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MBS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엠버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9일에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7%인데요.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2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렸습니다. 잘하고 있는 점으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8%로 가장 높았고요.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가 22%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잘못된 방향이란 평가가 57%로 과반을 넘었고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31%,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 그리고 지지정당 없거나 무응답, 모름이 32%를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에 비해서 2%포인트 내린 수치고요. 민주당은 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또 내년 총선 관련해서 투표도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3%, 그리고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습니다. 또 21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평가는 20%에 그쳤고요. 부정적인 평가 7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앵커께서 꿈에서도 나온다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잠꼬됩니다. 네. 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 21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긍정이 20%나 되네요. 예?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예. 저는 이거 한 2%가 잘못 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나 됐다는 게 놀랍고. 그 약간 생각의 전환이시세요. 약간 물이 이 정도나 차 있네? 약간 그러니까 물이 요거밖에 안 차 있네가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그만하세요. 네. 근데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이 내일이 선거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네. 오차범위 내잖아요. 거의 이제 박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주목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지표조사라고 얘기하는 NBS 조사는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 전이면 추석 직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추석 때의 승자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에서는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 구속이 안 되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속이 되면 죄가 없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승자라면 반대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상당히 좀 이 지지율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참 제가 아까 얘기한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의 이 의뢰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올랐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이 민주당 지지율에도 좀 같이 오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오르는 측면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지금 한 가지는 제가 아까 20%나 되느냐 의정활동 평가가 그것과 연관돼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지지율이 높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는 걸 또 이 여론조사에서 알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아 같고요. 진짜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검찰이 백현동 배임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까지 추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발음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구영 아나운서였습니다.